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26번째 시간입니다. 자, 26번째 시간에서는요. 어떤 것들을 한번 배워볼 생각이냐. 이쪽에 나타났었던 전체적인 흐름들.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48년도 5월 10일에 50총선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선출됐잖아요. 이때 처음에 국회의원, 지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이 당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임기는 총 몇 년이었습니까? 예, 50년까지 2년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국회를 가리켜서 헌법을 만든 의회다 그래서 무슨 의회라고 그러냐면요. 재헌의회다라고 하거든요. 재헌의회, 재헌국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나타났었던 가장 큰 사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니 일제 30년 넘동안 일제한테 부역했던 그런 반민족 행위자들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등장했었던 바로 그 법, 반민법입니다. 반민족 행위자 특별 처벌법을 만들었었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 북한에서는요, 그 당시 북한 정부에서 46년경에요. 지주로부터 땅을 그냥 무상으로 몰수해서요.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분배하는 토지 개혁을 감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우리한테도 이제 내려오게 되었었고요. 당시 우리 정부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9년경에 실시되었었던 농지 개혁에 대한 그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이러한 두 사건이 막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반민법은 원래는 임기가 2년이었었고요. 그렇게 되는데 당시 정부의 비협조, 그다음에 친일 경찰 노덕술 같은 사람이 잡혀 들어가자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경찰 내부에서의 동요 이런 흐름들이 있어서 그 조사위원들 다 국회의원들이었었거든요. 그들을 습격하고요, 폭행하고요, 그 자료들을 가져가서 불태우는 막 이러한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반민법은요 아무런 별다른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었다라는 것. 농지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실은 지주들이요 이미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사실은 북한처럼 그렇게 무상으로 빼앗고 무상으로 분배해 주는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유상으로 정부가 지주들한테 특정 땅이 넘는 땅은 전부 다 매입했고요. 농민들한테 유상으로 분배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나누어 갚게 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성공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안에서 이 지주층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게 또 요거라는 것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안타깝게도 50년에서 53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민족이 서로를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었던 가장 안타까웠던 바로 그 시간 6.25 전쟁이 벌어졌던 것이겠죠. 6.25 전쟁은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빵 치면서 쭉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가요. 여기 이제 지도상에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있으면 원래 38도선은 이미 거저 있었거든요. 미국과 소련이 해서 38도선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거저 있었는데요. 이거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온 게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3일 만에 수도가 함락된 전쟁은요. 전 세계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 빵 들어왔었고요. 우리는 어디까지 밀리게 되었습니까? 이쪽에 있는 요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쭉 치고 올라가게 되죠. 쭉 치고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는 누가 참여합니까? 그동안은 전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중국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우리는 다시 쭉 밀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밀리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히트했던 영화 중에 그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태극기 휘날리며를 장동건이 자기 동생 원빈을 집에 보내주려고 태극기를 꽂으러 딱 가려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중국군이 인해 전술로 해서 쭉 밀고 내려오잖아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어디까지 밀리냐면요. 쭉 다시 여기 평택 오산 라인까지 밀려요. 그랬다가 다시 쭉 전쟁에서 올라가서 다시 서울을 찾고 했던 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엔 상황이 비슷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요렇게까지. 그러니까 쫙 밀렸다가 쭉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쭉 밀렸다가 다시 이 서울을 찾고 38도선까지 갔던 게 1년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2년은 거의 소모전이었었습니다. 이러한 6.25 전쟁의 배경들까지 한번 과정들 한번 있었고요. 그 결과로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어마어마한 인명 손실 있었고요. 분단이 고착화되는 그런 안타까운 점들 여러 가지 것도 같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과정 가운데
당시 정부는요 52년도에요. 대통령 간선제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꿉니다. 이게 1차 개헌이에요. 왜 그랬었냐면 50년, 이거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 많으신데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한 달 전에 또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이승만계가 몰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제 내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몹시 낮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간선에서 직선으로 바꿨었던 게 1차 개헌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54년도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2차 개헌인데요. 그 초대 대통령은 그 워낙에 국가에 기여한 바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때 한 번밖에 더 못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중임제. 그러니까 2번까지만 할 수 있는 제도였었는데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대통령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국회의원 정수가 20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203에 3분의 2 하면 135.333 나옵니다. 그러니까 136명이 넘어가야지 이게 통과되는 건데요. 135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135.333인데 0.33이란 건 사람의 수가 안 되지 않냐? 그럼 0.3을 버려버리면 135표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가결이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겠죠. 우린 이 개헌을 가리켜서 무슨 개헌이라고 합니까? 4.4.5입 개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까지. 자, 그렇게 되면서 56년도에는 이승만이 조봉암과 이제 대통령 선거를 붙게 되죠. 조봉암이 어마어마한 득표력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러한 대전 가운데 60년에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4.19 혁명이 나오게 되는 요 내용들까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것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있는 내용들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교재 20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봐주시면요. 18회 43번 문제입니다. 다음 법률에 의해 추진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래 나왔는데요. 농지개혁법이라고 아예 써 있네요. 1949년 6월 20일에 공포된 이 법률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민 생활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기억입니다. 소작쟁이가 증가하게 되었었다? 아니요. 이거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주는데 왜 그들이 소작쟁이를 하겠습니까? 니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작농들이 자작농으로 넘어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겠죠. 니은입니다. 자작농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당연하겠죠. 디귿입니다. 유상 매입, 유상 분배가 원칙이었다. 우리나라 농지개혁법은 그렇고요. 북한의 토지개혁은요. 어떻게 됐다고 했었죠? 국가가 무상으로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었고 북한은 그랬고요. 우리는 유상매입, 유상분배였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리을은요. 친일파 일본인의 토지가 몰수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949년에 이 법이 나왔었잖아요. 친일파나 일본인의 토지는요. 1945년 이후 미군정이 이제 가져가게 되었었고요. 실제로 48년도에 이제 미군정이 떠나가고 나서는요. 그러한 그 재산들을 적산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그 경매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이제 나눠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서 당시 우리나라 정부와 대기업들 간의 유착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농지개혁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정답은 3번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거 보시면요, 이렇게 되시죠. 특히 그 영화 암살이라서 보시면 마지막 이정재가 막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막 당신 우리 밀정이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니까 우통을 딱 벗으면서 내 몸에 총알이 6발이 있습니다. 이것은 1912년 바로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 이것은 하발로크의 모르겠어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막 우리가 설득될 뻔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 다 반민법에 의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나는 민족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바로 그것을 처벌하지 못했던 그런 좀 측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요. 기소문이랍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 최리는 비행기 한 대를 일본군에 헌납하고 단기 4278년 3월 매일신보에 2600만 돌격의 군호라는 제목으로 소위 대동아 전쟁에 적극 참가하자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여 일본 전쟁에 협력하도록 한 자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법을 해서 급료된 법률 뭐겠습니까? 반민법이 되겠죠.
자, 반민법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48년 9월경. 그러니까 48년 8월에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달에. 왜요?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1번입니다. 자, 미군정에 의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새롭게 만들어진 이 재헌 국회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겠죠. 2번이 정답이겠네요. 재헌 국회에서 제정되었던 거 맞고요. 3번은요. 남북 분단의 계기가 된 게 아니고요. 남북 분단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 정부 내에서 남한만이라도 반민족 해결을 처벌하기 위해서 나왔던 법이 이 법입니다. 4번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공포된 거는 뭐 유신 헌법이나 뭐 이런 게 될 것이고요. 자, 5번은요. 사회주의 세력 탄압이 목적이었었다라는 건 1925년도에 나왔던 치안유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거 가보자면요. 6.25 전쟁 되겠죠. 선생님들 교재로는 204페이지 되겠고요. 자, 6.25 전쟁은 그런 과정, 그 다음에 그 결과, 요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회 46번 문제입니다. 가 사건이 전개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잊혀진 세월,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다. 가 발발 50주년 기념사업회의 일환으로 유해 발굴 사업이 2000년에 있었다. 이것만 봐도 연도적 개념 알 수 있네요. 2000년에 50주년 기념사업이 열렸습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1950년에 있었던 6.25 전쟁이 되겠죠. 있습니다. 자, 전사자들의 유해를 찾아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낙동강 유역에 경북 칠곡이라는데요. 그 지역 발굴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6천여 그루의 유해를 수습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6.25 전쟁과 관련돼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방공포로를 석방하였었다. 실제로 이 포로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좀 애매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승만 정부에서 53년경에 휴전이 거의 다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 방공포로가 석방하게 되면서 사실은 또 다른 또 문제가 나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막 미국이 막 그래서 막 다시 철군한다고 하고요. 막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 이후 우리의 이제 한미 상해 방어 조약이나 이런 걸 약속하게 되면서 우리도 이제 휴전에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죠. 1번 맞는 내용이고 2번입니다. 나이 어린 학도병들이 국군과 함께 싸웠다라는 내용 당연히 해당될 것이고요. 3번입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던 거 맞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4번입니다. 중국군의 참전으로 서울을 다시 뺏겼습니다. 요 과정. 쭉 우리가 치고 올라가다가 중국군의 참전으로 쭉 다시 서울을 뺏기면서 평택, 오산, 안산항까지 밀렸다가 다시 찾게 되는 그 과정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김구, 김규식 등은 북한의 남북협상을 제의하였던 건 언제입니까? 1948년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1950년에 있었던 6.25 전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이제 찾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요. 21회 48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면요. 정전 60주년 기념 사진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러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불러온 참혹함을 상기하며 평화를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가끔 몇몇 전쟁들 보면 무슨 북에 도발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 진짜 짜증납니다. 어떻게 전쟁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특히 아마 쌤들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제 인생 가장 무서웠던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봤거든요. 보는데요. 전 진짜로 막 너무 손이 떨려가지고 저 군대 가면 전 되게 재밌었죠. 전쟁 일어나면 제가 또 운동 잘하고 하니까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하면 될 것 같았었는데요. 그 영화를 딱 보는 순간 전 알았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건 100% 운 내지는 신의 뜻입니다. 이건 제가 잘해서 제가 아무리 빨라봤자 총알보다 빠르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전쟁의 참혹한 영상은요. 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초반 20분만 보면 우린 전부 다 평화주의자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쟁이란 건 어떤 거냐면 여기 제 팔이 떨어져 나가고 내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내장이 튀어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하자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러한 사진전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유엔군이 참전하였다. 당연하겠죠. 2번입니다. 38도선 획정의 계기가 되었다. 아닙니다. 38도선 획정은요.
1945년경에 됐어요. 왜 그랬냐면 이 일본군이 1945년에 항복을 안 할 것 같다가 갑작스럽게 항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미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소련군은 우리나라 국내로 진주에 있었어요. 쭉 밑에 내려오다 보니까 당시 미국이 막았던 거죠. 야, 너네 이제 그만 내려와 라고 하게 돼서 소련과 미국이 합의해서 야, 그러면 한반도 전체를 봤을 때 중간쯤이 어디야? 위도상으로 38도선 정도 되겠구나. 그럼 이 정도로 한번 하는 게 어때? 라고 해서 미국과 소련이 사실 나름 합의한 것이지 이 6.25 전쟁에 의해서 38도선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 당연한 것이고요. 4번입니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서울을 다시 함락되었던 거 맞고요. 5번입니다. 한국이 불참한 가운데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던 것도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정전협정권이요, 사실은 없었습니다. 미군이나 그 유엔군이 거의 이제 잡아서 실질적으로 했었고요. 북에서는 이제 북한군이 나왔었던 게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이렇게 된 거죠. 19회 47번입니다. 인물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이랍니다. 봤더니요. 1946년 5월에 치러졌던 정부 통령 선거 때 야당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는 선거 구호를 내걸었다. 이 구호는 대통령 가의 독재에 시달리던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수세에 몰린 여당은 갈아봤자 더 못 산다 라는 선거 구호를 맞섰다. 뭔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랬더니 갈아봤자 더 못 산다 이랬다고 하네요. 1956년에 그 유명한 대선의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집권했던 그 인물이 집권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1948년부터요. 1960년까지입니다. 60년 4.19에 의해서 이제 물러나게 되었던 그런 내용이겠죠. 1번입니다. 유신헌법이 제정되었다. 유신헌법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 나왔던 내용이고요. 2번입니다. 중국 및 소련과 수교하였었다. 요거는 북방 외교를 주창했었던 당시 노태우 정부 때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었다. 요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4번입니다.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하였었다. 이건 1965년에 정상화되었었죠. 한일 기본조약에 의해서요. 박정희 정부 때고요. 5번입니다. 4.4 5.입 개헌으로 정권 연장을 시도하였었다. 1954년도 4.4 5.입 개헌 2차 개헌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정답 5번이고요.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죠. 13회 42번입니다. 다음 시에 밑줄 그은 그날과 관련된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진달래, 이영도. 눈이 부시네 저기 난만한 매뜩마다. 그날 쓰러져간 젊음 같은 꽃사태가 맺혔던 한이 터질 듯 여울여울 붙었네 라고 붉었네 라고 하고요. 그렇듯 너희는 지고 욕처럼 남은 목숨 지친 가슴 위엔 하늘이 무거운데 연열이 꿈도 서러워라 물이 드는 이산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딱 보니까 사실 요 내용도 뭐 여기서 보면 젊은 꽃들이 이제 이제 쓰러져 갔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통령 선거 다시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4.19 혁명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요거는 1970년대 당시에 박정희 정부, 유신 정부에 대한 내용이고요. 2번입니다. 광주를 중심으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이건 1980년에 있었던, 당시에 등장했었던 신군부에 저항했었던 광주 사람들의 민주화 운동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3번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장면 내강이 출범했던 게 4.19가 맞겠죠? 예, 당연히 정답 3번이고요. 4번입니다. 6.29 민주화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진 건요. 1987년 6월경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87년 6월 항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번입니다. 긴급조치로 많은 민주화 운동 관련 인사들이 투옥되었었다. 이게 긴급조치는 이 유신체제 하에서 내리는 걸 긴급조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1970년 박정희 정부 당시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회 46번 문제인데요. 다음 사건이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사진이 또 올라가 있네요. 라고 나와 있고요. 선거 당일에 마산 시민들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정부 통령 선거 다시 하라를 외치며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전개하였었다라고 나옵니다. 뭐 정답은 4.19 혁명의 발생 요거 찾아가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재헌국회 구성, 재헌국회 구성은 언제 됐습니까? 1948년 5월 10일 50총선에 의해서 구성된 국회가 재헌국회, 재헌의회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2번입니다. 남북협상 개최, 남북협상 개최는 언제죠? 1948년 4월경. 4번입니다. 4.4.5입 개헌안 가결. 4.4.5입 개헌 언제죠? 1954년의 일이고요. 5번입니다.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정. 1948년 9월경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실제로 4.19가 나온다라면 학생 이름이 나온다라면 김주열이라는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요거 좀 헷갈리는 사람들 계시는데요. 87년 6월 항제 때는 박종철, 이한열 이런 인물들이 나올 것이고요. 1960년 4.19에는 김주열, 당시 마산상고 1학년 학생이었었던 김주열의 그런 그 시신이 최루탄이 눈에 박힌 그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게 되면서 오히려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되었었던 거. 문제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다음에 아마 문제 풀 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기쁨 나음으로 또 선생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